베일에 쌓여있던 김여사 카톡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애석하게도 한동훈 김건희 카톡은 아닙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재형 목사와 김여사의 카톡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공개된 내용 3가지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속된 엄마 최씨, 그리고 본인이 사과한 허위 경력 관련,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그리고 안정건 누나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이 모든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치일학 팩트체크.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 최은순 씨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를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 상대해 주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보수적인 분인데 딸이 이런 부도덕한 모함을 받는 걸 아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가 희생당했다. 우리 가족이 희생당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허위 경력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정합니다. 카톡상에서. 그래요? 네.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단어 하나 잘못 실수로 넣은 게 어떻게 학력 위조가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그 강사짜리 얻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넣어서는 안 될 단어를 넣는 게 위조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그걸 사과를 했는데 카톡상에서는 학력 위조가 아니라고 다시 주장을 하고 내 삶이 파괴가 됐다. 내 가족의 삶도 파괴가 됐다. 우리는 희생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이 사람은. 네네, 카톡상에서는 부정합니다. 사실 그 당시 논란이 있었을 때 네. 그 거짓 사과쇼, 저는 거짓 사과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투표를 2번으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 당시에는 그냥 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와도 되게 비슷해요. 유체 이탈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본인들이 잘못했고 남에다 화내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김건희 씨의 이런 태도들과 지금의 정권에 하는 이런 국정 기조의 방식들이. 최재형 목사가 1시 17분에 모함이거나 가짜 뉴스라면 거기에 걸맞는 해명이 될 만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묻자 3분 후 김건희 여사는 그 땅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산이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1000만분의 1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중요한 대목이죠.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카톡에서 답변합니다. 그리고요. 총선에 모든 걸 걸고 거짓선동을 통해 정치 노림수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치는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인식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어서 양평 구민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야 하나요? 저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가 뭐 양평 김건희 씨 땅으로 추정되는 곳에 한 10번 정도 갔었었는데요. 그랬죠. 일단은 선산도 올라가 봤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 네. 배훈종 대표께서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선산이 원래 밑에 있다 그랬는데 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산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김건희 씨 가족 관련된 이 땅은 이미 형질 변경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한준호 의원이 그 당시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영상이 남아 있고요. 네. 실제로도 형질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특별 사유 없이. 이것부터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그 땅과는 멀리 한 30분 정도 더 올라가야 이제 선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선산을 받은 거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2015년, 14년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추가로 계속 땅을 구입해요. 네. 네. 그런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선수쳐서 그냥 최대의 극치에 거짓에 극친 거죠. 그러니까 더 소름이 끼치죠. 양평고속도로권에 대한 톡은 이어집니다. 최재형 목사가 아랫사람들이나 실무자들이 혹여 변경한다 해도 막아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게 아닐 텐데요. 라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매번 정치 집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합니다. 막는다면 저들은 끝까지 선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면 다시 검토한다는 원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쪽에
분노를 느끼는 양평군이 더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양평 군수가 제시한 사안입니다. 차라리 목사님께서 우리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같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한테. 아니 완벽하게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합니다. 저 입장이. 원희룡 장관이 저런 식의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짓 선동, 민주당 쪽에서 분노,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뭐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이죠. 이게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원안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쪽 땅으로요. 그때는 언제냐면 2022년 3월 29일. 이미 인수위 활동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여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인수위 활동 동안 10여 년 동안 이게 논의됐던 국토 종합 개발에 의거한 도로 계획안이 갑자기 2달 만에 어떤 특정 용역업체의 제안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알고 보니 그곳의 종점엔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고. 그때 에피소드긴 하는데 많이 회자가 됐었죠.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네. 취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취소하라고 합니다라고 맞습니다. 했었나요? 네. 맞아요. 네, 많이 예. 딱 걸렸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카톡을 보면 그 의혹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뭐 한간엔 56배 올랐다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 군민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수건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 때문에 사업이 계속 뒤로 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대대도 자기들은 이득이 없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얘기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득을 보는 거로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네. 이게. 네, 2020년 7월 10일 구구 유튜버 안정권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누나는 대통령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13일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안정권 누나 대통령실 채용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2분 후 바로 답을 보내며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안정권도 잘 모르는데 누나까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겨레 단독 기사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안정권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명수 기자 7시간에서 보면 그때도 서울의 소리 뭐 나 계속 뭐 내가 후원도 했어요. 뭐 좋아해요. 뭐 초심님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좀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기 언급된 저 유튜버들은 아마 또 굉장히 호의적인 쪽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예, 자신들에게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애청자로서 굉장히 시청을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초대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기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안정권 누나 채용까지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데 모른다. 근데 한겨레 신문 보도를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초청한 거로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인데요. 저하고 뭐 이렇게 적견 씨의 대화라든지 뭐 메신저 대화를 종합해 보면 진정성 있는 진실된 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카톨릭 신자들이 사제들한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한테만큼은 그냥 진솔하게 뭔가 이렇게 털어놓고 그런 거를 나는 사실 바랬어요. 뭐 그냥 그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뒤에 감추면서 장난감 없다 그러면 뭐 어른이 막 속아주는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냥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진 거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면 좋잖아.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채용했는데 이 블랭이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사임시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수긍할 텐데 저렇게 발뺌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드러날 거를. 그러면요. 금방 드러날 거를. 변명과 합리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죠.